자, 보세요. 78페이지에 지수 맨 처음에 거듭 제곱근이 나오는데 요거 표 외워야 돼. 알겠죠? 여기 있는 표가 표를 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보세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근인데 거듭 제곱근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A의 n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A의 n 제곱근이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근이니까 x고요. 그 다음에 n 제곱을 했으니까 n번 제곱했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값이 a다 이렇게 나오는 x값을 찾으세요. 이게 a의 n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됐죠? 그러니까 봐봐 다시. 자, 이 n제곱근이 무엇이냐?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봐봐. a의 n제곱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정식이 지금 n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몇 개가 나올 거야? n개가 나올 거야. n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n개다. 당연한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을 찾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자, 실수인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의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실근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논리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볼게. 봐봐. 그럼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라는 거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래프.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거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는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찾아보자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는 a라는 그래프는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니까. 근데 여기에는 y는 x의 n제곱이다. 요 그래프는 n값이 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요 내용을 접근을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부터 먼저 하는 건데 n이 홀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그래프 모양 그냥 기억을 합시다. 점을 찍어봐도 나오고요. 뭐 아무튼 그래프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그래프가 나와요.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y는 a라는 직선을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음수 쪽에 그릴 수도 양수 쪽, 그 다음에 영인 쪽과 양수 쪽 이렇게 막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점은 계속 몇 개씩 나오고 한 개씩 나오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n제곱은 a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언제? n이 홀수일 때. 이해되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뭘 찾고 싶다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x 좌표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를 찾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숫자가 좀 어려워요. 무리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숫자를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n 제곱근 a라고 쓰기로. 말장난 같은데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봐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x는 n제곱은 a다라고 했을 때 실근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개수도 달라질 수 있고 모양도 달라질 거야. 근데 여기서 n제곱근 a다. n제곱근 a 이렇게 쓰면 순서를 바꿔서 쓰면 그건 n제곱근 a 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n 쓰고 루트 쓰고 a 쓴 거 이 숫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빨간색 요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a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n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어떤 수.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있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나는 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얘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랑 서로 길이가 같다는 거지. 그럼 원점 대칭일 거니까 여기랑 여기도 서로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랑 여기도 서로 길이가 같을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하는 거야.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사이에는 잘못 썼어요. n제곱근 a랑 n제곱근 마이너스 a 사이에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른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같은 숫자야. 알겠죠? 자, n이 홀수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 때요. 여기 밑에 있는 표만 잘 외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논리 구조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완전히 이해를 했고 문제 풀 때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잘 이해가 되는지 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봐야 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하나 더 해볼 테니까 가만.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일 때도 해야 돼. n이 짝수예요. 자, n이 짝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x제곱처럼 그려져. y는 x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포물선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a를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려보잖아? 그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가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안 생겨요. 근데 0일 때는 여기 하나 생기고 양수일 때는 두 개가 생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논리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x 좌표를 찾으면 그게 여기 x에 해당하는 값이고 a n제곱근이라는 숫자인데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쓸 거예요. 얘를 a라고 놨을 때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쓸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그쵸? 봐봐 얘도 여기 있는 x값도 당연히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 근데 이렇게 쓰니까 숫자는 서로 다른 숫자인데 표기 방법이 똑같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수는 플러스 왼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라고 붙여줄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부호를 붙여줘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표를 하나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표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이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먼저 n에 대해서 쓰면은 n이 홀수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짝수일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기준으로는 0보다는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a라는 값이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홀수일 때부터 먼저 따져보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개수가 한 개씩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를 다 하나씩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숫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는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얘는 0이겠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 근호 안에다가 음수를 써도 돼. 언제? 홀수일 때만. 알겠지?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짝수야. 그럼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서 a가 양수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여기에서 a n제곱근이 실수인 게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개수를 두 개라고 하면 돼. 그럼 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없어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돼요? 이해?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누구냐? 그 두 개가 누구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n제곱근 a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숫자가 0개니까 없겠죠. 다시 알 수 있는 거 n이 짝수예요. n이 짝수면 요 안에다가 음수를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숫자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제곱분의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썼어. 이상한 놈이야. 알겠지? 이렇게 쓰는 숫자는 말이 안 돼. 됐어요? 이게 내용이 길어요. 그치? 여태까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설명한 거 치고는 되게 길죠. 그치? 좀 지루한데. 야, 봐봐. 이거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칠판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계속 다루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알겠죠? 이해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공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유들이 다 교과서에 보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증명을 지금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좀 기억을 해서 알아둡시다. 자, 보세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것만 먼저 취급을 한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거를 취급을 하는데 1번 공식 n제곱근 A인데 얘를 갖다가 n번 거듭제곱을 했다. n이군요. 자, n번 거듭제곱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A예요. 그치?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n번 제곱했잖아. 당연히 A지.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둘이 서로 곱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되냐면 n제곱근 AB가 된다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n제곱근 A가 있는데 얘를 나누기를 하겠죠. 이제 n제곱근 B다 이렇게 나누면 n제곱근이라고 쓰고 B분의 A라고 써도 괜찮다. 됐죠? 예, 둘이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제곱근 A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n번, 자 이렇게 거듭제곱을 하면 나는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전혀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n제곱근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n제곱근이 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다 이렇게 쓰면 n하고 m하고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A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공식은 MP라고 나와 있고 제곱근이고 A의 M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약분이 돼요. 그래서 n제곱근의 A의 M이다. 자, 요거는 자 계산 공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모르고 있으면 물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외울 때는 간단한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서 외우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유제 1번.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푸는 건데 아쉽게도 계산 문제는 이것만 나와요. 지금 앞에 부분에는 앞에 길게 설명했던 얘기는 저 뒤에 나와요. 레벨 문제로.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계산 문제 몇 개만 좀 보면 세제곱근 2라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4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고 2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4제곱근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너무 쉽네요. 봐봐. 자, 여기 숫자가 똑같죠? 자, 곱하라고 했죠? 그럼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거듭제곱을 통일해줘도 돼요. 이렇게 2의 3제곱이다. 근데 보니까 여기 세제곱이 있어. 여기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 봐봐. 얘처럼 이 세제곱이 있는 거를 밖으로 빼내도 되죠? 근데 얘네들이 숫자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냥 2예요.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인데 이거는 봐봐. 4제곱근 나누기 했죠? 그러면 한 번에 합쳐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러면 2분의 2의 5제곱이니까 2의 4승이 되죠?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얼마다? 그렇죠. 4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세제곱근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세제곱근 4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하래요. 한다. 곱하래요. 얼마예요? 세제곱근 8인데 그냥 2의 3승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하래요. 2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하래요.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앞에 보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고 다시 2의 3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 어차피 1이니까 0이니까 계산하시면 2랑 2분의 1이랑 빼라는 거죠. 답이 2분의 3이죠. 뭐 이런 간단한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아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뭐 쌤도 있고 교과서는 문제가 좀 적으니까 쌤 같은 거 A단계 있죠? 예, 그런 거 보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지? 계속 중요한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일단 가정부터 먼저 보면 나는 지수로 써야 되는 미수로 쓰는 숫자 A랑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를 주로 미수로 이렇게 쓸 건데 걔네들은 다 양수입니다. 이제 알겠죠?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수로 써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뭐 m이라고 쓸 거고 n이라고 쓸 건데 얘네들은 모두 다 어떤 숫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차이점은 이거 하나야. 양수여야 되고 밑은 이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지수에 쓰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야. 그러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루트도 나올 거고 0도 나올 거고 음수도 나올 거고 분수도 나올 거고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숫자가 뭐냐면 어떤 숫자든 간에 내가 0제곱을 하잖아? 얼마야? 1이야.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가 나오니까 기준값을 잡으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얼마인지만 알면 돼. 이거 얼마야? a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나머지는 지수법칙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만약에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지? 자 이렇게 분수가 나서 분모가 생겼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m제곱근 a라고 쓰면 돼. 쌤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바꾸라고. 알겠지?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바꾸라고. 얘네들은 내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숫자가 세팅이 되면 그리고 이제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도 나머지 지수 법칙들이 A랑 B가 양수인 걸 가정하면 다 풀릴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수 법칙이 뭐냐? 그건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 첫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n제곱이 B의 n 이거 잘못 썼다. A의 n제곱이랑 곱했어. 그러니까 얼마야? A의.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n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거는 A의 n-n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이 있는데 이걸 n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A의 m, n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야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A의 n제곱의 m이라고 바꿨어도 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A가 있고요. m제곱이고요. B가 있고요. m제곱이에요. 그러면 A랑 B의 전체 m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됐죠? 이게 지수 법칙이야. 알겠지?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m하고 n이 실수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숫자들만 얘기를 해주면 다 성립해. 밑은 다 양수고. 알겠지? 이제 밑에다가 음수를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3번하고 4번 있는데 이거 얼른 풀어봐요. 이거 너무 쉬워. 그치? 한번 풀어봐. 가끔 끄고 올게. 계속 보긴 아니야? 자, 3번, 4번 풀어봐요. 아우. 돼요? 자, 3번은
이 책은요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처음에는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계속 논의를 지수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게 맞아요. 독자선처럼. 근데 결론은 이거다 이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먼저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게 있잖아. 보여요? 자, 아주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서 숫자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곱한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면 나는 얘를 역수로 바꾸면서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루트 2의 제곱이지. 근데 그거 다시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2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그냥 제곱하면 되니까 2의 4승은 16이고 3의 4제곱은 9니까 답은 얼마예요? 8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54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있죠. 노력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53인데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냥 54야.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을 안으로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3분의 4가 되지. 3분의 4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16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6이죠? 그럼 6 곱하기 16이니까 96이죠. 이렇게 푸는 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치? 넘겨봐요. 내용 설명 없어요. 바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리수인 지수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수 법칙이 나와 있고 지수가 실수인 거는 왜 다른 설명이 없냐면 거듭제곱에 이제 루트 있구만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걔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루트 무리수가 막 변신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지수가 실수인 것도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자,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제곱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4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치? 잘 봐요 이거. 어떻게 쓰면 돼? 2 곱하기 3이라고 쓰고 한 반에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랑 둘이 서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세제곱근 2다 이렇게 써도 돼. 뭐야 귀찮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자 봐봐. 4라는 숫자가 있었어. 4라는 숫자에 3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근데 그걸 다시 몇 제곱을 하래? 2분의 1제곱을 하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쓴 거냐면 2가 있고요. 소수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니까 소수의 거듭제곱.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고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2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돼요 이게? 얘도 똑같은 건 뭐 당연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단원에 있어서는요, 요 정도 계산에 있어서는요, 난 이게 편한데? 이게 편한 데가 없어야 돼. 알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야 돼.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막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눈높이야. 빨간 펜, 구몬 뭐 이런 거야. 알겠지?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었고요. 루트,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또 2구, 루트 2구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보면 되죠.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2고 얘도 2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제곱근 2다 이렇게 생긴 숫자라고 봐도 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근데 얘는 또 불편해. 하나로 합쳐보고 싶어. 그럼 얘를 4라고 쓰면 제곱한 거야. 여기가 2의 제곱이 되니까 또 합쳐. 자 그러면 다시 얘는 2의 제곱분의 2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지수법칙 하나도 안 쓰고도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니 지수법칙 쓰고 싶어. 그러면 지수법칙을 쓰고 싶으면 일단 얘는 그냥 2야.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에 몇 승이야? 2분의 1 제곱이야. 근데 여기다가 다시 몇 제곱하래? 2분의 1 제곱을 하래. 그러면 얘는 다시 2의 2분의 1승에서 빼기 1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고
또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2의 몇 승? 마이너스 4분의 1승이야. 똑같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고요. 답은 지수로 써있으니까 나는 3분의 1이 있고 얘네 둘이 서로 뭐 하는 거냐면 곱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야.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덧셈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얼마예요? 12분의 1이죠. 끝났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풀 줄 알면 됩니다.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돼.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6번. 6번은 내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지금 루트 2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먼저 편하게 쓸게요. 3에 아니요, 미안, 36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어요. 근데 뒤에 문제를 좀 볼게. 문제를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면 3x분의 1을 구하라고 했고 더하기 2y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야, 나 좀 봐봐. 이거 봐야 돼. 내가 계산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르긴 한데 봐봐. 난 이거 3x분의 1을 만들어야 되지. 그쵸? 3x분의 1을 만들어야 되는데 x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잘 봐봐. 이거 어떻게 바꾸나.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일단 지수 법칙을 다 바꿔서 써볼게요. 얘가 2분의 x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36이죠. 근데 난 얼마가 필요하다고? 3x분의 1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난 여기 x가 있으니까 난 여기다가 그냥 3x분의 1을 만들어 놓을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3x분의 1을 만들면 둘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지. 아이고, 잘못했다. 얘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의 몇 승이야? 6분의 1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제곱근 그 다음에 3의 y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도 똑같이 36이지. 그러면 똑같이 바꿔볼 테니까 봐봐. 얘 일단 지도법칙으로 바꿔서 쓰면 3분의 y제곱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고 얘가 36이라고 써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얼마가 필요해? 2y분의 1이 필요하지. 그럼 밑을 똑같이 맞춰주면 계산이 가능할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2y분의 1을 썼어 그냥. 그러면 지수법칙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도 똑같이 얼마를 쓰면 돼? 2y분의 1을 쓰면 똑같지. 그럼 여기서 y 사라지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3에 6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자 마지막 계산은 둘이 서로 더하래. 지수끼리 서로 더하래. 지수끼리 더하려면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36에 3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는 얘네들이 곱하라는 거였어. 2의 6분의 1승하고 그 다음에 3의 6분의 1승을 곱하라는 거였어. 그러면 둘이 서로 곱하니까 6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오네. 돼요 이해? 근데 얘는 36이니까 얘도 밑을 6으로 바꿔주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3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3x분의 1하고 2y분의 1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나누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는 제일 편하거든요. 예, 됐죠? 그러니까 만들면 돼 그냥. 밑이 똑같이 나와 있으면 그냥 만들면 돼. 그리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곱한 값, 지수의 곱한 값을 똑같이 곱해주면 돼. 좌변이 똑같이. 숫자 똑같으니까 어차피. 됐죠? 넘어가 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내용 설명 끝. 내용 2개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 내용 2개밖에 없는데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지수 법칙이에요. 알겠지? 내용은 크게 이렇게 2개밖에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하나씩 풀어봅시다. 보세요. 오늘은 이 단어는 특히 그냥 계산이 주로 많은 단원이고 뭐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풀어야 될 만한 내용들은 없어서 다 계산들이에요. 알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봐봐. 자, 첫 번째는 8에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9에 2분의 1승이고 마이너스 1제곱이다. 자, 이거 구하래요. 어이구 너무 쉽네요. 그치? 자, 계산한다. 계산할 때 참고로
계속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다가 다시 3분의 1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9 같은 경우에도 3의 제곱이니까 제곱에다가 2분의 1승을 곱했다. 이렇게 생긴 숫자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얘가 얼마냐면 그냥 2 곱하기 3이고요. 이거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어려운 내용도 없고 별다르게 특이한 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2번은 8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2의 m제곱.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얘도 2로 거듭제곱 만들 수 있고 얘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을 좀 써보면 2의 세제곱에 다시 4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내면 다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나누기는 일단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를 밑으로 내려 보내면 2의 제곱이 내에다가 그 다음에 2의 m제곱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얼마가 될 거냐면 12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m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얘는 답이 2에 16 마이너스 4m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숫자가 되고 싶은 거냐면 자연수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고 싶대. 그치?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지수값이 얼마가 되고 싶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고 싶다는 거니까 m이 될 수 있는 값을 생각해보면 1 가능하죠? 2도 가능하죠? 3도 가능해요. 그치? 1일 때는 12가 될 거니까 당연하고요. 2랑 3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4라는 숫자한테는 돼요? 안 돼요? 4, 4, 16이에요. 그러면 0 돼요. 2의 0승이 얼마죠? 1이죠. 1이니까 자연수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4가지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것보다 더 커지면 이제 예를 들면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제곱이 되니까 이게 되죠? 2의 4승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이제 3번 3번인데 2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고 곱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계산을 할 때요.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막 제곱하고 앉아있고 이거 제곱하고 앉아있고 다시 또 곱하고 뭔 낙이야? 그렇게 풀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봐봐. 얘가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제곱이래요. 뭐 그런가 보죠. 근데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승을 내가 해주잖아. 그러면 얘가 2루트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된 다음에 그냥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그냥 제곱이다 이렇게 썼는데 마이너스 1을 처리한 거죠. 근데 여기도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이 있고 얘는 A고 B인 거야. 그러면 A랑 B랑 둘이 먼저 곱한 다음에 제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얘는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하고 둘이 서로 곱한 다음에 이 전체를 갖다가 제곱해도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합차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8에서 얼마 빼는 거야? 3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지? 5지? 그러니까 그냥 5의 몇 제곱? 2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답이야. 얼마? 25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대소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야 뭐 한 2가지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A라는 숫자가 세제곱근이고 3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고요. 다시 루트고요. 2예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숫자는 루트 2고요. 세제곱근의 2예요. 자, 나 좀 봐봐. 야, 얘는 뭐 변형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둡시다. 근데 이거 계산하라고 할 때 일단 지수 말고 거듭제곱으로 한번 해볼게. 계산을 하라고 하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잘라서 봐야 돼. 이해돼요? 잘라서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3루트 2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얼마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6루트 2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얘는 세제곱이고 다시 루트 2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보라고. 됐지? 이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세제곱근 2에다가 그 다음에 6제곱근 2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6으로 통분이래. 자, 6으로 통일을 하면 밖에 있는 거듭제곱을, 그러면 얘가 6제곱근 그 다음에 4, 2,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끊어서 읽으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바로 곱해서 쓸게. 6제곱근 2가 있는 거야.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럼 얘도 6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세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답이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6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얘는 8이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했는데 밖에 있는 거듭제곱이 똑같은 숫자면요, 안에 있는 근호의 안에 있는 값이 크면 큰 수예요. 그러니까 얘랑 크기 비교하면 누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왜냐면 얘는 8밖에 안 되고 얘는 16이잖아.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얘도 밖에 있는 제곱근이 6이면 되니까 6제곱근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제곱해주면 9가 되죠. 그럼 얘랑은 누가 더 커요? A가 크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은 C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비교를 해라 이런 뜻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면 A라는 숫자는 3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B라는 숫자는 자 이렇게 쓰면 되죠. 2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계산을 좀만 더 해보면 얘가 1이니까 2에 더하면 2분의 3승에다가 3분의 1승을 곱하라는 거니까 2에 2분의 1 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뭔가 잘못됐다. 잠시만요. 맞나요? 예, 2에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 뭘 잘못 썼나? 맞아요? 네. 맞네요. 네, 맞대요. 자, 그 다음에 맞네요. 나 이거 지금 계속 헷갈려요. 다른 숫자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3승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 2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C죠? 자, C는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저기 제곱근이 있으니까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3분의 1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2에 3분의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승이 되니까 2에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치?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크기 비교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때는요 미술통이라면 지수가 크면 크고요 뭐 이렇게 될 건데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미술통이라는 거는 지수를 통일합시다. 얘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술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 둘 다 뭐 6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분모를. 무슨 얘기냐면 얘를 A라는 숫자는요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좀 어렵다. 여기에다가 2분의 1승을 곱하면 여기다가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얘는 이제 9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6분의 1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b라는 숫자도 2가 있는데 자 여기가 원래 2분의 1승이었는데 3분의 1승을 곱하니까 3승을 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8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는 별로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예, 거듭제곱 안으로 집어넣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편하고 이거 바꾸는 것만 한번 해봤어요. 됐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5번 있거든요. 5번 이거 한번 풀어봐. 5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됐어요?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이고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9고요. 1이에요. 뭐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무렇게나 풀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난 그냥 이거 세제곱 해버렸어요. 그냥 보자마자 귀찮아 생각하기가. 그래서 그냥 계산을 했거든. 자 근데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가 역수니까 3이고요.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x예요. 일단 자 얘가 x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세제곱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x의 세제곱을 할게요. x의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인데 공식 기억나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 뭐죠?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b의 제곱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도 바꾸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해볼게요. 봐봐. 나는 맨 처음에 3의 3분의 1승인데 이번에 세제곱이야.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고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3의 3분의 1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제곱은 어디에 붙는 거냐면 여기에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3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제곱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그쵸? 계산을 해보면 금방금방 돼요. 이거 계산하면 1이니까 그냥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의 1제곱이고 얘가 3분의 2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사라져서 그냥 3입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이고요.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고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예요? 얘가 0승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둘이 서로 곱하면 사라지니까 9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9분의 1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봐봐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야. 그럼 지워줘.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9분의 8 나와요. x의 세제곱이 9분의 8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x의 세제곱 분의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분의 8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9죠? 이렇게 풀었어요. 뭐 그냥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난 이렇게 풀었는데 자,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세제곱을 했는데 뭐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하면요 별로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뺄셈이잖아. 뺄셈이니까 묶은 다음에 남은 숫자만 한번 빼보자고. 그치? 묶은 숫자를 얼마로 할 거냐면 묶는 숫자 얼마 할 거냐면 얘가 좀 분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3의 마이너스 3분의 2는 다 묶어버릴게. 그럼 지수법칙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얼마 돼야 돼? 자 봐봐.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랑 더해서 3분의 1 되는 숫자를 찾으면 돼. 얼마야? 1이야. 1 마이너스 3분의 2가 3분의 1이잖아. 그 다음 여긴 얼마예요? 다 가져갔으니까 그냥 1이지. 그럼 얘 얼마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 3에서 1 뺐으니까 2다. 이렇게 그냥 순숫자랑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몇 승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3승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의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에다가 3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면 세제곱 해주니까 9분의가 되고요. 8이 돼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세제곱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진짜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묶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숫자가 하나로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5번은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지 않냐. 근데 뭐 이거 생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그냥 해.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않아. 알겠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큰일 나요. 그치? 그러니까 네 맘대로 풀면 돼. 알겠죠? 계산이야 그냥. 넘어가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레벨 2로 가봅시다. 계속 피곤해. 졸리지 아침부터. 얘들아 내일은 안 와도 되잖아. 그치? 월요일 날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돼. 이거 혹시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그냥 근데 안 되겠어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수능 특강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1번. 그치? 근데 두 번째 목적이자 하는 이유인데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할 겁니다. 그냥. 알겠죠?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 나도 오늘 아슬아슬했어. 자, 보세요. 자, 얘들아 한번 풀어봐봐. 계속 졸고 있는데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봐.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시고 졸리면 빨리 물 마시고 오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해요. 지금 하영이는 멋진데? 네? 이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겠다는 의미로 마스크까지 하고 온 거예요? 나 아침에 이거 너무 힘들어. 아침에 너무 힘들어? 네. 뭐가 힘들어? 오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 대신 하루가 길어지잖아. 그치? 알차게 하루를 살 수 있어. 주영아 힘들어? 투지 있어. 너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표정이 안 좋아. 내일 내일 보자. 8시 40분이랑 8시. 45분 좀 이상했어. 일어나서 씻고 진짜 옷 입고 너무 가면 기억나는 동안. UTS에도 전화를 그래? 했다. 근데 요즘에서 점점 밀리는 거야. 참. 아 진짜?
야, 오늘 반쌤 안 가르쳤어. 너무 안 해준다. 아니, 그거 끝나고 괜찮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20분. 20분? 오랜만에 아주 여유 있어요. 예, 수업이 있어요. 예. 시간도 널널하고. 자, 내용이 없어서. 로그도 별로 내용은 없으니까. 자, 야, 좀 일찍 일어나. 8시 넘어서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 너 생각도 그렇지? 아니야?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너네들은 군대 안 갔으면 좋긴 한데 군대 가잖아요.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다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6시에 일어난다? 진짜로 그 있어. 빰빰빰빰 이게 울려. 그러면 일어나야 돼. 정말 일어나서 민기적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병장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요. 레벨이 쌓여서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눈치 볼 사람이 없고 레벨이 쌓이니까 옷 입고 하는 속도가 빨라요. 단지 남자애들이 진짜 한 2년 가까이 진짜 고생하는데 6시에 일어나. 진짜 그렇게 기상 나팔이 울리면 6시에 일어나고 그때 밖에서 안 자고 있던 애가 있어. 불침번. 불침번 왜 쓰는 거냐면 이제 누가 쳐들어올까 봐. 밤에 나 자는데 그럼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쓰는 거 같기도 한데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침번들 막 다 깨워줘. 일어나라고. 야 너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주는데 진짜 치사한 게 병장들은 꼭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깨우고 진짜 치사한 게 자기보다 낮은데 괴롭히고 싶잖아. 그러면 진짜 귓속말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 진짜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 일어나니까 그런 건 일어나긴 하는데 걔가 뭐 만약에 개념 없이 2병이나 뭐 이런데 2병이 제일 낮은 거예요. 걔 개념 없이 못 일어나잖아? 그러면 엄청 갈고 진짜로 너 세상이 편하니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계속 갈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무튼 일어나야 돼요. 6시 일어나서 6시 15분 정도까지 운동장에 나가야 돼. 군대에서 연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가야 돼. 그래서 점호를 받아요.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돼 바로. 그래서 점호 받고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애국가 부르고 막 이런 거 한 다음에 뛰어. 달리기를 막 해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한 6시 한 40분 정도까지 그런 거를 다 하고 들어와서 그때 씻어요. 씻지도 않고 그 행동을 하는 거 한 2년 맨날 해요. 이거 절대 하루도 안 빼먹고 일요일도 합니다. 무조건. 설날도 하고요. 예, 무조건 다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가 너무 길어. 분위기만 하루가 짧으면 좋은데 하루가 너무 길어. 밥 먹고 다 했는데 7시 반이야. 진짜로 그렇거든. 근데 다 생각을 해봐. 이제 좀 있으면 고3이고 그치 이제 고등학생 이제 2학년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났어. 니네들은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아침에 갑자기 마당에 나가가지고 아파트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점호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씻고 정신 좀 차린 다음에 그치? 뭐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애들 군인 애들 뛰는 시간에 그 니네들 책 한 자를 보는 거지. 영어 단어를 못 외운 거 어제 외운 영어 단어 잊어버렸을까 봐 불안하지 않아요? 나 옛날에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 내가 어제 외운 단어 있잖아. 어제 한 몇 개 외우고 몇 개 외웠어. 근데 자기가 자기 전에 너무 불안한 거야. 니네 저 막 유튜브 보고 이래서 못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때 잠 안 될 것 같아. 잊어버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어렸을 때 거짓말 같아. 나 근데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그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 거 아닐까? 반대 상황도 생각하는 거지. 자고 일어났는데 막 신이 나에게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불안에 떨며 자. 그럼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요? 어제 외운 단어 잊어버렸나 확인하는 거지. 진짜요. 거짓말 같지? 말도 안 돼. 그냥 공부시키고 공부하라고 그러지. 거짓말. 저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맨 처음에 하는 일. 그리고 막 지하철 타면서 나 영어를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론 잤지만 대부분은 바로 앉아서 잤지만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다가 잤어요. 뭘 생각하는 거 어제 단어 외운 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 안 좋긴 하대.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문장으로 외우래.
네, 고3 얘들은 너희들은 문장으로 외울 시간이 없어요. 얼른 단어부터 외워야 돼요. 그치? 너희들은 뭐 영어 잘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대요. 난 잘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mp3 파일도 듣는 게 좋대. 집에 이어폰 꼭 음악 듣지 말고 mp3 파일 다 나오잖아. 요즘엔 막 영어 단어 책을 사거나 뭐 영어 책 사면 그 문장 다 읽어주는 거 있죠. 외국인이 그거 들으면서 다니래요. 왜 웃어요? 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자, 진짜야. 그렇게 하래잖아. 그래도 나름 지금 18, 19살인데 그치?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나중에 진짜 좋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좋지. 맨날 몇 시에 일어나니? 그러면 9시요. 뭐 8시. 이거 올라고 지금 8시 20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치? 정말 맞지 않니? 이거 없었으면 만약에 그치? 이거 없었으면 니네들 몇 시에 일어나? 10시, 11시. 그래놓고 맨날 공부할 시간 없대. 선생님, 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죽을래? 말도 안 돼. 6시 일어나서 막 10시까지 4시간 했다. 4시간, 니네 하루에 4시간 공부 안 하잖아. 그치? 학원 가는 거 다 빼고 네가 혼자 자습하는 시간. 고3이니까 너네들은 하는데 니네들 안 하잖아. 4시간 공부해요? 4시간? 하루에? 너 혼자? 그냥 괜히 책상에 앉아서 4시간 동안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또라이잖아.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근데 맨날 공부할 시간 없다고 그러고 뭐 숙제했냐?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너 몇 시에 일어났는데 11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그렇잖아. 그럼 야 너 왜 11시에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어제 늦게 잤어요. 그러는 거야. 왜 늦게 잤는데? 그러면은 공부했대. 뭐 국어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고 수학 숙제하고 하느라고 늦었대. 수학 숙제는 너 아차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국어학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잘 보면 공부하는 형태를 보면 몰라 내가 옆에 안 있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도 공부했을 거 아니니? 잘 생각해보면 막 밤에 놀다가 재밌는 거 뭐 예능 다 끝나고 이제 엄마가 눈치 보고 하니까 차마 공부는 못할 거 안 하면 안 될 거 같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 책을 한 장 읽는 게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이어폰을 일단 꽂아. mp3 파일 나오는 거 아니죠? 음악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음악 듣는 거지 그게 공부하는 거냐? 아니야. 그거 진짜 음악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 깨작깨작 문제집 풀겠지. 그럼 계속 틀리고 그러면 답지 보고 고치고 뭐 이거 계속 할 건데 그럼 느냐 그게 하나도 안 되지? 그래놓고 2시, 3시까지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렇게 한 2시까지 해. 했다 쳐. 그래서 2시간 또 지루하잖아. 그럼 너 또 유튜브 같은 거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3, 4시 되는 거지. 그러다가 늦게 자는 거잖아. 그리고 또 11시에 일어나고 악순환의 반복이야. 깨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정말로 옛날에 내 친구 중에 진짜 밤에 공부하는 애가 있어.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 그 공부 진짜 잘했거든. 학교에 맨날 자는 거야.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자는데 공부를 잘하지? 했는데 밤을 새서 공부했어 진짜. 집에 이제 야자 있었으니까 야자가 10시에 끝나? 그럼 집에 오면 한 10시 반, 11시 될 거 아니니? 그때부터 씻고 공부하는 거야 6시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자. 왜 그래? 실패했어. 사람들 왜 그래요? 질문이 나오지? 그러니까 실패했지. 물론 걔는 나중엔 잘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자, 아무튼 보세요. 1번. 자, 요 관련된 얘기는 한 문제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풀었던 문제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자, 봐봐. 아까 표 그리는 얘기였어요. 그치? 표 그리는 얘기였는데 자, 읽어볼 테니까 봐봐. A가 음수래. A가 음수래. 그러면 읽어봅시다. A가 음수면 자, A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와야 되는 거는 세제곱근이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 홀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야.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P인데 P는 1이죠. 그냥 이거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5제곱근 A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들아 5제곱근 A야. 근데 여기 있는 A는 음수야. A는 0보다 작은 수야. 야, 그럼 이거 숫자 전체적으로 양수야, 음수야?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5제곱근 A야. 근데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야.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5제곱근이라고 숫자가 돼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4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홀수는. 그럼 밖으로 빼내고 그러면 5제곱근 4라고 쓰면 돼. 그럼 양수야 얘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지. 그러니까 음수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러면 5제곱근 A는 음수인데 음수의 4제곱근이야. 짝수제곱이야. 그러면 그것 중에서 실수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Q에 들어갈 말은 얼마가 되냐면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좀 빨리 해봅시다. A가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예요? 당연히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야. 그 다음에 5제곱근 A가 이번에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예요? 2개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S값에 들어갈 말은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이 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외울 것도 많이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기본적인 얘기. 이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절대. 알겠죠? 예, 함수를 만드는데 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안 나올 확률도 많고. 자 그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A랑 B가 있는데 fx는 x-a 잘못했다. b-a의 x고 더하기 3a 마이너스 2b.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래요. 자, 근데 보니까 다 g에 대해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찰을 해보니 ga랑 gb만 좀 잘 구하면 끝날 것 같아. 그치? 자, ga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놓을게요. 근데 역함수 얘기는 이거 예전에 함수할 때 했는데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역함수로 푸는 게 아니야. 역함수로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리함수로 돌려놓고 둘이 자리를 대입하는 숫자들이랑 나오는 결과값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풀어보자. 그럼 f 알파를 구하래.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 곱하기 b고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a예요. 플러스 3a고 마이너스 2b예요. 근데 이게 a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가 결과값이 a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알파 값은 얼마여야 돼요? 계산해봐. 얼마야? a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알파 값은 얼마가 돼야? 2가 돼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니까 1이 되지. 근데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2b랑은 지워져서 0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알파는 2란 얘기야. 별 얘기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ga라는 숫자가 나오면 얼마라고 써주라는 거야? 다 2라고 바꿔달라는 거야. 그러면 gb가 있는데 이제 gb는 얼마인지 모르니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로 f 베타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산수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베타를 집어넣으니까 베타 곱하기 b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a가 되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2b인데 이번엔 얘가 b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베타는 얼마가 나오는 게 맞아요? 3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gb라고 나오면 답을 얼마라고 쓰라고? 3이라고 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 읽어보면 자, 이걸 가지고 3이라고 쓴 다음에 ga가 그냥 바로 쓸게요. 2예요. 자, 제곱이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베타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고 3이고 GA, GB니까 각각 2하고 그 다음에 3이죠. 이거 산수하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럼 그게 되게 쉽네요. 이건 3의 제곱이고 3의 3승이고 3의 6승이죠. 그러니까 3의 2 더하기 3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몇 승이에요? 3의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답은 얼마? 예, 2번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 됐죠?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 얘기를 했네. 자, 문제는 뭘 풀려고 한 거냐면 결국에는 이걸 풀라는 거예요. F. 자,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생긴 숫자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날 것인데, 자, 이걸로 구하래요. 그럼 한번 보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데 루트 2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또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거듭제곱을 쓰는 것보다는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2의 2분의 1승이고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F1이 얼마인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F1부터 먼저 구하면 2의 2분의 1승이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돼.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F에 자 이제 F가 사라지고 2의 2분의 1승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F 다시 2의 2분의 1승이다 요거 산수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1승이고 곱하기 2의 자 얼마가 돼요?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2의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2의 4분의 몇 승? 3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다시 F고 2의 4분의 3제곱이 얼마냐 이거 풀란 얘기네. 그러면 F 똑같아. 2의 4분의 3승이다 이거 풀면 2의 2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2의 4분의 3제곱에 2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풀면 되니까 2의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2의 얼마예요? 8분의 7이죠.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얘는 답이 2의 8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PQ값은 각각 8하고 7이네요. 자 둘이 서로 뭐 하래요? 더하래요. 다 더하면 답은 15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죠? 자 3번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 플러스 2제곱은 12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는 3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x랑 y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4의 x제곱하고 4의 y제곱하고 계산하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질문이죠. 풀게요. 자, 얘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고 정리를 해서 다시 좀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2의 x제곱이고 미지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4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y제곱은 10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고 2를 밑으로 내리면 2 곱하기 2의 y제곱은 3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두 번째 숫자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둘이 서로 빼요. 빼면 사라지고 얘네들은 계산하면 6 곱하기 2의 y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2의 y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라는 뜻이야? 2분의 3이라는 얘기지. 뭐 로그를 쓸 이유는 없죠. 그쵸? 그냥 이대로 놓고 풀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질문 자체가 4의 x제곱 4의 y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2의 x제곱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의 x제곱은 요 밑에 있는 식에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2분의 3 넣으면 그냥 3이죠? 이해돼요?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그냥 3이잖아. 빼기 3이니까 넘기면 얼마예요? 6이죠?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갑시다, 이거. 얘는 2의 x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2의 y제곱 자체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럼 답은 얼마냐면 그냥 2분의 3에다가 제곱한 거고 얘도 6에다가 제곱을 한 거죠. 됐나요?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4분의 9 곱하기 66에 36이니까 81.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답. 예, 오늘은 뭐 내용 자체들이 다 그냥 계산 문제들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는 또 이제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 봅시다. 자, 점 PQ가 1번, 레벨 3번 실력 완성. 자, 점 P하고 Q가 있는 Y는 X분의 16, Y는 X분의 16.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래요. X는 0보다 큰데. 자,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P에 2분의 1승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Q에 2분의 1승인데 이거 계산했더니 3 루트 2가 나왔대요. 그치?
자, 이걸 보고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치? 야, 그럼 이거 PQ 값을 직접 계산할 수 없지. 찾을 수 있겠어요? 혹시 P가 얼마고 Q가 얼마인지를? 이거 위에 있는 점이 Q라고 했고 P라고 했으니까 Q라는 값이 일단은 P분의 6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Q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건 좀 무리죠. 그치? 그렇게 하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2분의 1승하고 2분의 1승을 주고는 P제곱을 Q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봐봐. 얘를 보니까 이거 양변에 P를 곱하면 P구역, Q구역 이게 6이라는 게 나와요. 아, P랑 Q랑 곱한 값이 6이라고 나와. 곱한 값을 알 수 있어. 그러면 합이 얼마인지만 알면 제곱의 합은 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P랑 Q랑 더한 값인데 이거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P의 2분의 1승하고 Q의 2분의 1승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곱하고 마이너스 P하고 Q하고 각각 곱해서 2분의 1승씩 곱한 거를 빼주는 답인 것 같아. 이해돼요? 똑같은 거야.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거 풀라는 건데 얘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줬거든요. 3루트 2라고. 그러니까 얘가 3루트 2가 되는 거고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6이거든요. 그치? 아 잘못했구나. 16이구나. 그쵸? 16이에요. 미안. 16이거든. 그러면 16이니까 루트 씌우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9이 18에다가 마이너스 4이 8이니까 답이 얼마? 10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아, P랑 Q의 합이 10이야. 그럼 끝났네요. 이 문제는. 자, 이걸 이용해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건 또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니까 합이 그냥 쓸게요. 1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Q는 16이니까 16이다.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100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래서 답이 68이죠. 끝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로 가죠. 자, 이거는 집합이 있어요. 그치? 집합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읽어볼게요.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자,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7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써있냐면 2분의 1에 A 플러스 1제곱이고 곱하기고 2분의 1에 아이고 잘못 썼다.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자 근데 A라는 여기 있는 숫자 자체가 집합 A에서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의 곱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할게요. 봐봐. 그러면 얘를 지수법칙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밑이 2가 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밑을 2로 바꾸면 얘는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한 거니까 곱하기 2에 플러스 2분의 1 A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다시 봐봐.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지. 됐어요? 야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니?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가 되는 거야? 0부터 7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맨 첫날 풀어서 맨 첫 번째 문제였었는데 내 기억에 수능 특강에서 내가 풀어가라라고 먼저 시켰던 첫 번째 문제였는데 뭐냐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게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같은 원소가 있으면 더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원소가 있으면 그거는 중복해서 세지 않는 거. 그치? 자 얘 봐봐요.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A에다 이제 0부터 7까지 쭉 대입했을 때 똑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잖아. 1차식이잖아. 1대1 대응이잖아. X값 집어넣는 게 다르면 결과값도 다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소는 B의 원소는 총 몇 개가? 8개가 정확하게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8개의 원소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했죠. 왜 곱하라고 했을까? 곱해보자 그러면. 그치?
그럼 곱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원소는 여기다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누가 되는 거냐면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런 식으로 곱할 거거든. 그치? 그럼 이 곱한 값의 결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랑 똑같겠어요? 지수의 합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 곱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그냥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2는 밑에 가만히 있고 지수끼는 뭐가 되니까 다 더한 값이 되는 거니까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시그마 A라는 숫자를 0부터 7까지 집어넣고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숫자의 모양은 2분의 1 A에 그 다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산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해보자. 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자 A가 신기한 게 0부터야. 근데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0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난 그냥 1부터 7까지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A고 이건 계산할 수 있어. 근데 0번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0번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더해주면 되지. 근데 0번일 때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그냥 따로 더해주자. 그래서 요것만 산수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7 곱하기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고요. 이걸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산수해보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1이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2가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들어갈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2예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2제곱이다. 이렇게 써있는 게 답이죠.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답은 3번에 있죠. 됐어요? 이해? 아? 별거 아니죠. 그치? 뭔가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예,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쟤를 자연수로 만들어 달래요. 자,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얘예요. 얘부터 할게요. 2의 an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알파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n 얘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2의 알파 n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n 제곱을 했죠. 자 이렇게 묶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8 쓰겠는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자연수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이거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네. 2의 알파 n제곱이고 베타 n제곱이고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2의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고 자 이거 전체를 갖다가 8제곱 하세요. 자 이게 문제죠 실제로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서 변형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n하고 베타 n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알파 n 베타 n 찾으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방정식의 해라고 주어 있어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여기는 2n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n, 베타 n이래. 그치? 그러면 한나? 알파 n하고 베타 n하고 더하면 얼마일까?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니까 n분의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 다음에 알파 n하고 그 다음에 베타 n하고 곱하면 얼마일까? n 플러스 1분의 그냥 1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얘 한 번 더 정리해보면 2에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베타 n 자 이렇게 생긴 거를 8번 제곱하라는 거네요. 그치? 야 그럼 쟤네들이 그냥 빼면 돼. 얘네들이 그냥 빼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베타 n이다. 이렇게 생긴 거 빼라고 한 거니까 통분하면 되죠. n에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에서 빼니까 그냥 2n이죠. 약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n 플러스 1분의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그냥 2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2인데 이거에다가 몇 승을 하라고 했냐면 8승을 하라고 했으니까 2에 1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2자 이렇게 생긴 숫자라는 뜻이에요. 끝났네요.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n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n도 자연수고. 그럼 n이 얼마면 돼요? n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n 플러스 1이 16의 약수면 되죠. n 플러스 1은 16의 약수면 되죠. 근데 이 녀석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은 얼마일 때 제일 커요? 16일 때 제일 크고, 그쵸? 그래서 n값이 15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죠. 됐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수학 문제를 낼 때, 수학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변별력을 주고 싶어요. 난이도를 올리고 싶고요. 아니면 너가 문제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된 문제 속에서 네가 교육과정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충실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수학에서 그거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네가 문제 풀 수 없는 또 다른 모양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모양은 결국 이거야. 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모양은 이건데, 네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을 네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렇잖아. 너 지수법칙 아는지 물어보려고 숫자를 이렇게 꼬아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절대로 웬간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웬간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 모양 그대로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넌 뭘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얘를 풀 수 있는 모양이 될 때까지 변형을 해보는 거지. 계속 변형해가면서 내가 이 모양으로 풀 수 있나? 이 모양으로 풀 수 있나를 계속 확인해보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변형의 끝에 있죠. 항상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모양은 이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이거를 잘 찾아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4번도 내용이 비슷해요. 4번. 자, 서로 다른 P, Q라는 두 개의 소수가 있는데 M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72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곱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N제곱근이고 Q의 120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한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두 자연수 M하고 N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1보다 큰 두 개의 자연수를 구해봐라. 자,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일단 P랑 Q가 서로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서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거듭제곱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할 수는, 더하거나 뺄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보단 지수법칙으로 쓰는 게 편하니까 그냥 n분의 7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q라고 쓰고 그 다음에 n분의 120이라고 할게요. 곱해서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근데 둘이 서로 곱해가지고 약분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이 숫자랑 이 숫자는. 왜냐면 서로 다른 소수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자연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자연수가 돼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m은 어떤 숫자가 돼야 돼요? m은 어떤 숫자가 돼야 돼? 72라는 숫자에 그렇죠.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라는 숫자는 누가 돼야 돼? 120의 약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래서 72의 약수이고 그 다음에 120의 약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72의 약수랑 그 다음에 120의 약수가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자, 얘네들이 자연수 값이 되기 위한 1보다 큰 m하고 n값을 전부 다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돼 있죠. 그러면 72의 약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 72의 약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이고 8, 9, 72니까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수는 총 몇 개가 돼요? 네, 그쵸. 4 곱하기 3이니까 12개가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라는 숫자는 120이니까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냐면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는데, 그치? 그러면 10이니까 일단 걷어내면 얼마 남냐면 12 남으니까 3, 40이니까 얘가 3승이네요.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소인수분해한 거야. 그냥 네 맘대로 해도 돼. 알겠지? 그럼 4, 3, 12, 10 맞죠? 그럼 여기서 약수겠으면 몇 개 나와요?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 16개 나오죠. 자,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하고 n이 될 수 있는 값이 각각 12개, 16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냐면 m, n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고? 12개고, 그치?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고? 16개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순서를 정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숫자들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곱사건이죠. 그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얼마? 16.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 2, 12, 6일은 6, 그 다음에 12, 192개 나오네요. 그치? 192. 맞아요? 맞긴 뭘 맞아? 틀렸지? 1. 틀렸어요. 그래, 틀렸지.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겹치는 거. 아니야. 겹치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문제를 읽어야 돼. m이랑 n이 누구보다 크대. 1. 1보다 크대. 그 얘기를 무시하면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봐봐. m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이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그럼 여기 12개 중에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0의 약수 중에 1이 있냐고? 있잖아. 그러니까 12개가 아니지. 하나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m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1개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는 몇 개예요? 15개죠. 그러니까 답은 165가 되는 게 답이에요. 알겠지? 야, 씨, 이거 왜 빼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치?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냥 괜히 1보다 크다고 해가지고 빠지는 거야. 그럼 진짜로 여기에서 m이랑 n이라는 값이 1보다 꼭 커야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도 아닌데 거듭제곱 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예, 그래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틀려요, 이건.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이해됐죠? 어려워요, 오늘 한 거? 별로 안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마지막인데, 그날 로그를 합시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복습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보시고, 알겠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고생했어요.